안녕하세요. 손빨인의 쓰담여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할까? 아니면 저축을 해서 돈을 모으는 게 먼저일까? 고민되시는 여러분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대출 상환이라는 것은요, 보통의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는 거고요. 이 대출을 먼저 후루룩 갚아야 하는지 아니면 저축을 해서 종잣돈을 모으는 게 먼저인지 이 고민을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 주말에 이 책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요, 최소한의 비상자금을 마련해 놓는 거예요. 돈 관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적어도 지금부터는 더 이상의 빚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급 상황에서도 빚을 내지 않고 쓸 수 있을 비상자금을 마련해 두라 하고 있고요. 이 책의 저자는 지금 $1,000를 무조건 모아서 마련해 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빚을 갚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빚은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빚을 말하고 있고요.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 기타 신용을 담보로 하는 대출 이런 것들을 모두 갚아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비상자금의 완성 단계예요. 아까 첫 번째는 정말 최소한으로 $1,000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은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될 때 큰 금액의 의료비가 들어갈 거, 사고 처리비가 들 거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한 3에서 6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모아두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거는 정말 긴급 상황에서만 꺼내서 써야 하고 바로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둬야 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네 번째는요. 이제 빚도 갚고 비상자금도 완성을 해 놓았어요. 그러면 내 소득의 일부를 떼어서 노후자금을 마련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소득의 15%를 따로 모아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 12%의 수익이 나는 투자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투자 상품으로 뮤추얼 펀드를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12%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투자 공부는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투자를 못하겠다. 그러면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공부를 해야겠죠. 다섯 번째는요. 내 수입의 일부를 자녀들 학자금 마련에 비축을 해 두어야 해요. 학자금을 모을 때 고려할 거는요. 이게 보통의 물가 상승률보다 대학 등록금은 더 훨씬 높게 빨리 상승한다는 거를 그 상승률이 더 높다는 거를 알고 대비를 해야 한다는 이제요. 고민해야 될 때가 왔어요.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갚을까요? 저축을 할까요? 무작정 현금을 모으기 위한 저축일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를 위한 종잣돈을 모으는 저축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논리적으로 따진다면요, 여러분 이자가 나가고 있는 대출을 먼저 갚는 게 우선 아니겠어요? 그쵸? 제가 이 당연한 말씀 드리려면 이 영상 왜 찍었겠어요? 제가 제시하는 기준은요, 속도예요, 속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빚을 갚는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있고요. 돈을 모으는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있어요. 빚을 갚는 속도가 빠른 사람은 빚을 먼저 갚으면 돼요. 반면에 돈을 모으는 속도가 빠른 사람은 돈을 모아서 빚을 갚으면 돼요. 빚을 갚는 속도가 빠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 집 마련을 좀 빨리 하려고 대출을 받긴 했는데 빚이 있는 것이 마음이 너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빚을 갚아버려야 속 시원해. 이자 내는 게 너무 아까워. 그리고 빚 갚는 게 어차피 저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돈을 빨리 모은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거죠. 이런 분들은요. 돈이 생기는 족족 매달 빚을 갚아 나가시면 돼요. 반면에 돈을 모으는 속도가 빠른 사람은요. 대출 갚아 나가는 건 왠지 은행 배불리는 것 같은? 은행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차피 갚으면 내 자산인 건데. 그리고 대출은 마이너스에서 빵원으로 가는 거죠. 저축은요, 빵원에서 플러스로 차곡차곡 쌓이는 게 눈에 보이죠? 이렇게 쌓이는 게 막 보여. 눈에 보여. 그러면 이게 대출을 갚아 나가는 것보다 성취감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 통장에 액수가 들어가는 걸 보면서, 또는 이 통장 개수가 들어가는 걸 보면서 막 마음이 뿌듯해. 그래서 이 돈 모으는데 가속도가 붙어요. 돈 모으는 게 더 빠른 거죠, 대출보다. 이런 분들은요, 돈을 모아서 대출을 갚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빚이 5천만 원 있다고 했을 때 내가 5천만 원을 모아서 훅 한꺼번에 갚을 수도 있고, 이렇게 치면 빚을 갚는데, 빚 5천만 원을 갚는데 5년이 걸려. 근데 돈으로 5천만 원을 모은 다음에 4년밖에 안 걸려. 그러면은 5천만 원 훅 모아서 갚으면 1년 동안의 이자가 세이브 되죠, 여러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000만 원씩 모아서 갚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천만 원 모아서 1,000만 원 갚고 1,000만 원은 또 내 통장에 또 이렇게 두면서 또 흐뭇하게 또 바라보면서 또 투자할 때 있나 이렇게 또 이렇게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 뭐 아니면 한 7천만 원 모아가지고 5천만 원 갖고 2천만 원 또 여윳돈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모아서 갚으면 돼요, 이런 분들은.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처음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처음에는 이자 부담이 크잖아요. 금액이 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출을 매달 막 돈이 생기는 대로 막 갚아요. 그러다가 이자가 줄어들면서 이제 소득의 극히 적은 부분을 이자로 내면 티가 거의 안 날 정도가 되면 대출 갚는 게 느슨해져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또 돈을 막 모아요. 통장에 돈 모이는 게 빨라요. 그래서 많이 모이면 일부를 갚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돈을 다 갚을 만큼 돈을 모았을 때 제가 평수를 늘려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처음 왔을 때 또 이제 이자 부담이 크니까 또 막 갚아 나가다가 지금 잠깐 멈췄어요. 대출이 아직 남아있는데 뭐 이자 부담이 좀 줄어서 또 돈 갚는 게 느슨해지기도 했고, 둘째를 낳고 쉬어서 갚을 돈이 없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또 돈을 좀 모아가지고 갚아보려고요. 저는 돈 모으는 게 빨라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를 제가 가지고 다니는 수첩이에요. 수첩에다가 저는 아직 디지털 시대가 익숙지가 않아. 이렇게 막 적어놨었어.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싶은 주제를 막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기 대출 먼저, 적금 먼저 이렇게 적어놓고 한참 고민을 했어요. 이게 계산기를 두드리자면 이자 나가는 대출을 먼저 갚는 게 정답인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그러다가 지난 주말에 제가 이 책을 읽었거든요. 집에 있더라고요. 손빠리가 읽었었대요. 읽었는데 이 책의 저자는 투자 전문가였어요. 투자 전문가였는데 쫄딱 망했어요. 투자 전문가였는데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그 경험을 토대로 파이낸스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대요, 지금. 그리고 이분이 제시한 방법대로 실천에 옮겨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뭐 편지, 사례들을 막 소개를 하고 있으면서, 이건 검증된 방법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바로 빚에서 벗어나거나 통장에 잔고가 넘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두 번째 단계, 빚을 갚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금리가 높은 빚부터 갚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무엇부터 갚으라 했냐면 대출 금액이 적은 것부터 갚으래요. 왜냐하면 이 적은 금액을 한번 갚으면서 단기간에 성취감을 맛보면 그 뒤에 빚도 순차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빚 리스트를 금액이 적은 것부터 쭉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갚을 때마다. 그러면 다 갚을 수 있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일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돈 관리 권위자가 말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거 제가 지금 대출을 먼저 갚을까, 돈을 먼저 모을까 하는 거랑 맥락 비슷하지 않아요? 빨리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것부터. 그게 대출이면 대출을 먼저 갚고, 그게 저축이라면 저축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저축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뭐예요? 빚도 갚으라 했죠, 제가. 결국은요, 여러분. 데이브 램지래요. 데이브 램지는요, 우리 보통 장기 대출 30년 설정하잖아요. 30년으로 하지 말고 15년으로 해서 갚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도 결국은 빚이에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는 것이. 하지만 그것도 당연히 빚이에요. 이 대출을 갚고 나면요,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수입은 다 순자산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투자하면 또 다 내 거. 물론 투자를 할 때는 뭐 대출 하나 없이 할 수 있을까? 뭐 모르겠어요. 아직 투자 공부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내 자산을 많이 손에 쥐고 있을수록 위기 상황에도 잘 견딜 수가 있어요. 이 책에서 여러 번 말하는데 결국 최후의 승자는 손에 돈을 쥐고서 투자하는 사람이다.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결국은 이렇게 나와요. 잠깐만, 이렇게 노란색으로 여기 있다.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결국은 빚 없이 투자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로 남을 것이다. 처음에 제목이 혹해서 봤는데 처음이 너무 지루해요. 자기 말이 옳다. 자기 말 듣고 사람들이 다 실천했더니 다 잘 됐다. 막 이런 자랑을 엄청 많이 났기 때문에 처음에 좀 지루해. 지루한데 뒤에 이제 이렇게 돈을 모으고 빚 갚는 순서를 이제 단계별로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좀 흥미로웠고, 그러면서 읽으면서 설득을 당했어요. 제가 이 사람한테. 그래서 앞으로 이 책을 소개하는 시간이 몇 번 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